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오늘 비 오는 와중에 혹시 나오실 수 있으실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몰려주셔서 우리 김명현 후보, 서정현 후보 그리고 우리 장성민 후보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안산이 키운 배현진입니다. 저도 후보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서울 송파을의 후보라서 저도 마음은 급한데 다름 아닌 오늘 안산에 여러분들 모이신다고 해서 제 형제 같고 또 친척 같고 부모님 같은 여러분께 오늘 꼭 한 말씀 인사는 올리고 가야겠다 해서 왔습니다. 네. 제가 뭐 집은 안산에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안산 동산고를 나왔고, 네, 5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 반을 안산에서 다녔습니다. 예, 제가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중간에 이제 다른 대학으로 옮기긴 했지만 저는 안산이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MF 세대 K 장녀 배현진을 그 마음 어렵던 시절에 안산에 우리 학교 재단에서 도와주시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이런 저 같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함께 성장하게끔 해주셨나 그 감사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안산이 저는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고향 가고 지금도 저희 외삼촌들 여기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인사드리려나 가끔 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여기 떡볶이 먹으러 올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예, 그때 잠깐 그 안산이 막 그 중앙로가 번쩍번쩍 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김명현 후보님 의원이셨을 때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잠시 저희에게 회초리도 드시고 또 다른 정당에게 실험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셨어요? 네, 별로 발전한 게 없었죠?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과 함께 이곳에 오면서 바람잡이 역할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도착을 하셨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 말씀 듣고 싶은 분이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가족 같은 우리 안산의 가족들께 간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IMF 정통으로 맞은 그 세대로서 참 어려운 청소년기를 이 안산에서 여러분의 위로와 또 응원 덕에 잘 성장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정직하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던 그런 곳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국회에 어떤 사람들 와 있습니까? 죄 짓고도 당당하게 감옥 가야 할 사람, 이미 감옥 간 사람, 그리고 감옥 가게 될 사람들이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국회의원 빼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지요? 안산 시민은 그런 정당 용납하는 곳 아니지요? 저같이 어려웠던 청소년도 여러분 힘내라 응원해 주시던 그런 정직하고 당당하고 멋진 도시지요? 여러분, 우리 새 후보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 비정상의 정상화, 대한민국이 꼭 가려던 그 길 아직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 의석수가 모자라서 입법 독재 때문에 저희가 하려던 걸 하나도 못 해왔다는 이 어려운 변명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제발 비정상의 정상화, 공정과 상식 열심히 노력하며 성취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솔직하고 정직하고 늘 단단하게 가시는 우리 안산 시민들께서 새 후보에게 저에게 그러했듯이 다시 한번 뜨거운 힘을 몰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 궂은 날씨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진을 결정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쇠퇴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것이냐, 범죄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냐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 모인 이 궂은 날씨에 안산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법을 지키시는 사람이죠. 법을 지키면서 삽니까? 여러분은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자들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분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자기의 사적 이익이나 사적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결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 범죄를 가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량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기표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기 측근인 양문석이라는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상한 막말, 그 얘기는 민주당의 수준이니까 일단 제가 적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 관련해서 모든 대출을 막아버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여러분 모두 대출 못 받으셨죠? 그랬었죠? 그래서 정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 양문석 후보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기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상공업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속여서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걸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 측은 반박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분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이었고 출마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민들은 대출 못 받게 꽉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새마을금고에서 11억, 그거 어디다가 써야 되는 돈이었습니까? 그건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대출되었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담당하고 정권을 가진 세력이 그걸 속여서 탈취해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에게 안산을 맡길 겁니까?
이런 분들을 심판하지 않고 민생이나 정치개혁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선택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2조 심판하고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실천할 겁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률가로서 제가 그 추정을 한번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때 새마을금고는 절대로 주택 관련한 대출을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 대학생 딸의 사업자를 등록을 대충 아무거나 하나 사업자 등록을 해놨을 것이고 그 사업에 쓴다는 명목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많은 1000명 가까운 분이 모이셨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금융기관을 속여서 사는 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여러분같이 선량한 사람을 지배하려 나서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을 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더 하잖아요. 그 사람 아래 달려있는 재판받는 것들, 수사받는 것들에 줄줄이 달린 범죄 혐의들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양문석 씨 얘기 정도는 애교죠. 여러분, 범죄 세력과 선량한 시민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그 대결의 선봉에 저희가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똑같은 축에서 같이 손잡고 지금 여러분 위에 군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죠. 그분이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남편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 당시 대한민국의 법무, 검찰의 핵심 실세, 문정권에 있어서의 검찰의 핵심 실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검사장까지 하고 나오자마자 악질 다단계 사기범의 변호를 맡아서 변호사 비용으로 단건으로 22억을 땡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에서 저를 조선제일검이라고 부르면서 검사 생활을 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별별 사건 다 해보고 별별 나쁜 놈 다 만나봤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단건에 22억 땡기는 건 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20억이 아니라 22억인지는 아세요? 20억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세금까지 그쪽에서 내게 한 겁니다. 22억인 거죠. 부가세 10%죠. 여러분, 이게 정말 나쁜 거는 그 돈이 어떤 돈이냐인 겁니다. 그건 10만 명의 서민을 등쳐먹은 사기로 모은 사기꾼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아간 겁니다. 그건 사기꾼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그걸 22억을 받아간다고요? 여러분, 그건 범죄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강하게 유세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조국 대표에게 매번 검찰 개혁한다고 하잖아요. 검찰 개혁한다고 하죠? 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분 입장에서 이게 전관예우냐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놀랐습니다.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전관예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임 계약서 썼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선제일검으로서 말씀드리죠. 요즘에 전관예우 중에서 수임계약서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는 현금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수임계약서와 세금 안 내면서 수임하기, 그거 사실상 불가능해요. 조국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뭡니까? 자기 죄를 밝혀낸 검찰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국 대표와 그 일가가 죄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게다가 조국 대표와 그 일가는 범죄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복수하겠다? 뭐에게 복수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조국 대표가 그렇게 말했으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가자고요. 지금 이 사안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검사장이라는 검찰의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비슷한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 그만두고 나오자마자 악질 다단계 사기범의 변호를 수임해서 그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22억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전관예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간명하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답하십시오.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22억을 한 번에 땡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단계 사기는 어떤 겁니까? 다단계 사기라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을 꼬셔서 단계에서 무슨 이익을 줄 것처럼 가져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거예요. 그 사건의 피해자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그렇게 변호사 빈으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22억을 단번에 할 수 있는 노동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헐리우드 배우예요? 결국 검사장이라는 직전 지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하지 말자고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제도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조국 대표는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의 공약이 검찰 개혁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조국 대표 전에 전관예우에 관해서 조만대장경식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많이 마련했을 겁니다. 그 말과 지금 오늘 조국 대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비교해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산은 발전해야 될 곳입니다. 그렇죠? 안산에서 우리가 당선되어야 되겠다고 내세운 후보들은 충분히 안산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안산에 김명현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이 4월 10일에 김명현 후보를 국회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김명현 후보로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안산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상록수역에서부터 신길온천역까지 철도를 지중화시켜서 그 부지에
안산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도 스타필드 같은 북한문화 쇼핑센터 이런 거 유치해서 수원으로 서울로 안 가도 여기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젊은 변호사 패기의 신인 서정은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산의 서정현 인사 올립니다. 저를 이렇게 센터로 밀어넣어주시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을 위해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 안산은 K컬처 문화예술 특구가 조성되어 우리 K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 학군이 조성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안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4월 10일에는 우리 안산에 붉게 빨갛게 물들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안산에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안산에 그냥 꽂히듯이 와서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고 거기에 아첨하려는 사람들을 뽑으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렇게 안산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안산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뽑으실 겁니까? 여러분, 안산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산 만족하세요? 만족하십니까? 계속 이러길 바라세요? 한번 바꿔봅시다. 저희가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산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안산을 바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산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 같은 데서 얘기하기를 저희가 어렵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봐주십시오. 이길 겁니다. 제가 아직 정치한 지가 100일이 안 돼서 허장성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나서주시면 우리는 정말 이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 자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자들이 우리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밖으로 저희와 함께 나가셔서 한 분, 두 분씩 저희의 말씀을, 저희의 진심을 전해주십시오. 한 분, 두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든 사후투표든 무조건 나가십시오. 여러분, 올해부터 저희가 투표에 있어서 수개표를 전부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감시할 겁니다. 저를 믿고 사전이든 사후든 무조건 나가서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투표자를 가셔서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여기 서정현이, 여기 김명현이, 장성민이 안산을 위해서 국회로 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도 이종섭 전 대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여러분의 눈치만 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고 장관 생활하고 정치 생활하면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제 쪼대로 살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런데 저는 요즘 정말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정말 눈치를 많이 봅니다. 지나가다가 악수하는 분의 눈빛을 보고 버스에서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는 보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는가도 봅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치만 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한테 선택받고 싶고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까? 자, 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안산에 나오는 양문석 후보, 그 막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이 있었죠? 저희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죠? 저희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있고 제가 비판도 많이 받았고 제가 그 비판도 수긍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치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 진짜 100배, 1000배 센 막말을 해대는 양문석 후보는 뭔 말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꿈쩍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들이 어쩔 건데, 니들이 어쩔 거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이겁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집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면서 정치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변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명현을, 서정현을, 장성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말한 양문석을 꺾을 우리의 장성민입니다. 존경하는 안산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안산에서 국민의힘의 안산 대회가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내리는 비가 멈춰버렸습니다. 이건 안산의 승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보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께서 오셔서 안산의 봄비처럼 촉촉한 기운을 저희들에게 뿌려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세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양문석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안산이 지저분하다면서 왜 안산의 대표가 되려고 그러는지. 안산은 깨끗합니다. 11억 대출을 받았다는데 수입이 없는 딸이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습니까, 여러분? 11억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냅니까? 수입이 없고 소득이 없는 딸이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양씨 부부가 지금 내주고 있는 사실입니까?
이거 검찰이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11억 대출에 대한 이자를 양씨 부부가 내주고 있다면 이거 불법 투기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수처와 검찰은 즉시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과 더불어서 불법 투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즉각 후보 사퇴할 것을 안산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퇴 동의를 펼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이것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 분노에 편승하기보다 저희가 더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기 관리를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희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산에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서정환과 장성민과 김명현이 안산을 이끌면 안산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도의원 선거도 이뤄지는데요. 김진희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의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진희 후보 같은 준비되고 일하고 싶어하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앉으세요. 앉아. 조심해서 가야지 막.